제가 자기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대로 테스형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수준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테스형이 생각하는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친한 지인들의 수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상대적으로 내 수준이 어떤지 파악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준을 높이려면 어떤 점을 내가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개선점들도 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시작하기 전에 본 기준은 순전히 태스형의 개인적인 기준이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PD님 본인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평균보다는 높지 않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수준이 높다, 낮다 평가들 하는데 딱히 정해진 기준이 없네요. 맞아요.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 수준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도 되는 거죠. PD님처럼요. 제가 자기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마도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는 한 사람의 수준을 평가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한 분야에 국한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그 수준을 말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있죠. 그래서 가령 야구라 한다면 타자로 치면은 타율이라든지 홈런 개수라든지 출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다가 그 분의 야구 수준을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학문이라고 하면은 어떤 학위라든지 또는 연구 업적, 논문 수 이런 걸로도 또 우리가 그분의 학문적인 수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인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할 때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말하진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수준을 얘기할 때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떤 인격의 수준이라든지 지적 수준도 조금 들어가고 경제적 수준도 조금 들어가고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도 조금 들어가서 사람들마다 좀 다르지만 이런 게 좀 공통적으로 들어간다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태스형 수준 평가 기준은 뭐죠? 일단은 저는 좀 아주 젊은 친구들을 우리가 수준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고 해요. 그분들은 이제 수준이 계속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또 기혼자를 대상으로 그 수준을 좀 판단하는 기준을 제가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두 가지 항목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가 가정 항목입니다. 저는 좋은 가정을 만드는 능력을 제일 중요한 우리가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 척도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배우자와 매일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과도 사이가 너무 안 좋고, 그리고 불화가 계속 이어지는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수준이 높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장 관리하기 힘든 게 배우자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바라는 게 많은 관계이기 때문에 쉽게 기분이 상하고 쉽게 실망하고 이런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잘 관리한다는 건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사이가 좋고 더 높은 곳으로 성장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분은 아주 높은 수준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반면에 친구, 지인 관계는 상대적으로 쉬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친구와 지인과 관계가 좋다 이런 걸로는 저는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바라는 게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관리하기 어렵지 않은 수준입니다. 가끔 주변에 보면 밖에서는 굉장히 호의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가족, 특히 배우자 관계를 되게 관리를 못하고 이제 조금 엉망인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제가 판단하는 건요. 이분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수준이 낮기 때문에 높은 수준을 요하는 가족과의 관계 관리를 잘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나 또는 이분들이 무엇이 인생에서 중요한지 모르는 분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수준이 낮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가정의 화목이죠. 이거 이루시면 100% 높은 수준이라는 점 공감합니다. 가정에는 요 능력 외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그거는 이제 자녀에 대한 코칭 능력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노후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 건강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자녀입니다. 능력 없는 자녀가 있으면요. 노후에 굉장히 머리가 아픈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앞가림 못하는 자녀가 이제 부모와 빌붙어 살다가 좀 사이가 안 좋아지면은 이제 폐륜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사실은 부모 돈이 가장 쉽잖아요. 다른 데 돈 버는 것보다. 그렇게 보니까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자녀의 적성 또는 미래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코칭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자녀가 독립해서 잘 살아야지만 나중에 이제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여건이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코칭이 꼭 공부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독립을 이제 키워주는 것, 그리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자녀가 어느 재능이 있는지 잘 살펴주고 그 재능을 키워주는 것, 그리고 어떤 선택지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코칭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코칭에 들어가는 거고요. 또 자본주의적 마인드, 경제적인 교육 시켜주는 것도 다 들어갑니다. 가령 빚내면은 큰일 난다고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진짜 큰 잘못된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빚을 못 내요. 그래서 이제 적절할 때 집을 못 사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살려다 보니까 평생 집을 못 사는 경우가 이제 실질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어떻게 그 자녀 코칭을 하면 좋은지 뭐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빠가 얼마 전에 초등학교 때 쓰던 일기장을 찾았는데 그때 이제 명절이라고 아빠가 큰 용돈을 받아서 5천 원짜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일기장에 끼워놓고 아빠가 잊어먹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게 있더라고. 근데 그 당시에는 5천 원이 짜장면 10그릇을 살 수가 있었어. 짜장면 한 그릇에 500원 시절이거든. 근데 지금은 그 5천 원은 똑같이 5천 원이야. 은행 가면 새 지폐로 바꿔주는데 그래봤자 5천 원이거든. 근데 그걸로는 지금 짜장면을 하나를 못 사 먹어. 그러니까 네가 현금이 있다면은 현금으로 보관을 하면은 안 되겠지. 그러면 그거를 가치가 계속 커지는 자산으로 바꿔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교육을 해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 관점에서 떠오르는 선배가 한 분 계세요. 중년 부부인데 퇴근 시간이면 늘 다정하게 통화하고 또 어느 날인가 그 자제분이 엄마 아빠처럼 사는 게 인생의 목표라고 여자친구에게 말하는 걸 듣고 부부가 눈물을 훔쳤다고 해요. 멋진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수준 높은 분들이셨네요. 그렇죠. 굉장히 수준 높은 분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우리가 좋은 가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나와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와 가족이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두 번째 기준이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우리가 밥벌이를 못하는 사람을 수준이 높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이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수준을 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돈이 엄청 많다고 해서 수준이 엄청나게 비례적으로 높아지진 않는다는 거는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비례적으로 수준이 높아진다면 사업하는 분들이 가장 높겠죠. 왜냐하면 사업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회사 생활하거나 학자거나 어떤 기능인보다는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하지만 테스 형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는 경제적인 수준이라는 거는 나와 가족이 먹고 사는데 여유가 있는 수준이면 된다. 그리고 노후에 문제가 없고 그 정도 수준이면 저는 최고 수준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다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큰 부자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 차원의 가정을 돌보는 것보다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가정을 버리고 사회, 국가, 인류를 위해서 또 헌신하신 분들이 이제 가정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돌보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이제 제가 말한 보통인을 상대로 한 그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 있잖아요. 이분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무책임하게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일반 보통 사람들을 기준이고요. 이 기준을 벗어나는 분들은 우리는 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이제 수준 평가 기준은 이해가 됐는데요. 그럼 이 기준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일단 각 기준들의 비중을 말씀드릴게요. 좋은 가정을 만드는 능력이 이제 60%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능력을 저는 이제 40%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좋은 가정을 만드는 능력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코칭 부분이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요 기준으로 주위 가까운 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재미있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령 이제 같은 회사에 다닌다. 그러면은 같은 직급이야. 같은 부장이면은 남들이 보기에는 무슨 기업의 부장이면 다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다 보면 수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가족 관계가 이제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자녀 코칭을 잘하는 사람,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하고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는 사람, 그리고 이제 회사 생활을 관두는 순간 생존이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 생활을 관두더라도 경제적인 능력이 준비가 되는 사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기준은요,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회사 동료나 대학교 동기들도 수준이 천차만별이었어요. 돌이켜보니까 사회적 지위나 학력만 비슷했을 뿐 수준은 넘사벽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무슨 학교에 똑같이 신입생으로 진학하거나 이러면 이제 비슷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의 수준에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은 이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거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좀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가 한진그룹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진그룹 그 여사님, 어떤 일을 했는지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분이 돈으로 치면은 대한민국에 그분보다 돈 많은 분이 몇 분 안 계실 텐데, 제 기준으로 보면은 수준이 높지가 않습니다. 가정에서 그런 일어났던 일들, 또는 그분의 자녀들도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를 계속 일으켰죠. 갑질이라든지 회사에서의 그런 일들, 또 어떤 자녀는 엄마 집에 가서 막 유리창 부시고 막 깽판 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또 코칭에 대해서도 굉장히 거의 최하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가정 부분이 제가 60%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평균 이하의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반면에 직장 생활 하신 분들 중에 오래 하시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터를 닦으시고 부부가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면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 보면 또 자녀들도 굉장히 코칭을 잘해서 밥벌이 같은데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사이좋게 지내면서 이렇게 되는 분들도 이제 많이 보거든요. 이런 분들은 저는 이제 굉장히 수준 높은 분들이라 판단을 합니다. 주말이나 이게 산책하다 보면요, 노부부가 손잡고 다니는 분들 가끔 보셨잖아요. 그런 분들은 보나마나 가정에서 점수가 무조건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수준이 굉장히 높은 분일 거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도 배우자와 손잡고 산책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집 수준은 제가 늘 견인하고 있었네요. 자, 오늘은 인간의 수준을 판단하는 태수형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구독, 좋아해 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